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민호 아이스크림 진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첫 방송 나갔는데요. 지난주에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정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방송이었다고들 이야기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설날 새벽글 쓰자는 그 방송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진호박 씨하고 그 주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도 지나고 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설도 지나고요. 1월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 아이스크림은 작심삼일 우리가 새해 결심 잘 되고 있는가 라는 메뉴로 아이스크림 만들어 봤습니다. 새해 결심. 누구든지 새해가 되면 말이에요. 올해는 이걸 꼭 해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새해 결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어로 말하자면 New Year's Resolutions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새해 결심인데요. 진호박 씨 올 새해를 맞아서 어디 좋은 꿈 좀 꾸셨습니까? 꿈이요. 돼지 꿈이나 용꿈 그런 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꿈 한번 꿔보는 게 사실 소원인데요. 평생 한 번도 돼지 꿈 꿔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첫날 하늘을 나는 용꿈이나 대박 나는 돼지 꿈 한번 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평생토록 돼지 꿈 한번 못 가봤습니다. 어렸을 때 하늘을 나는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기분이 하도 좋아가지고 주택복권을 샀는데 그거 꽝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꿈 좀 그래도 좀 꾸고 싶어 보고 싶어요. 근데 꿈도 꿈 나름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돼지가 우글거리는 꿈을 만일 새해 첫날 꾸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아마 중동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었다면 악몽을 꾸었다고 아마 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우리나라에서는 뱀 꿈을 꾸면 그 흉몽이라고들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뱀 꿈을 꾸면요 우리 돼지 꿈 꾼 것처럼 좋아합니다. 아무튼 새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새해 소원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씩 새해 결심을 하지 않을까요? 올해는 꼭 지켜보자는 그런 결심 말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새해 결심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미국에서도 New Year's Resolutions는 제법 비장한 마음으로들 시작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4,000년 전에 그 바빌로니아에서도 새해 결심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인류가 새해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부터 이 새해 결심을 누구든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새해 결심을 무엇을 하는가 하는 리서치를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지지도를 여론조사하듯이 말이죠.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시민들의 소망을 가장 진솔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새해 결심을 아무리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새해 결심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깅을 하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새해 계획을 세우는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점검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미국입니다. 아무튼 그런 새해 결심에 한 2, 3년 전에 그 미국의 한 대학이 연구한 결과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결과였습니까? 그 미국의 스크랜튼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약 40%의 사람이 새해 결심을 한다고 하는구만요. 그 연령층에 다르겠지만 대체로
한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관한 결심, 그리고 약 40% 사람들은 건강, 그리고 30%의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약 30%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대인관계가 좀 더 원만한 그런 관련된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 2019년도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새해 결심을 세웠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건강을 위한 운동 그 1순위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공부나 자기 개발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2등.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겠다, 저축을 하겠다, 금연 등을 하겠다라는 순서로 새해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 결심이 과연 얼마나 성공을 할까요? 그렇죠. 그 스크랜턴 대학 조사에 의하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 중에 2월 둘째 주까지 80%가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2월이 고비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그 4주째 되는 지금쯤이 새해 결심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1월 첫 주나 둘째 주는 그럭저럭 모진 마음으로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설이 지나면 완전히 무너지죠. 먹을 것도 많고 가족들하고 모여 앉다 보니까 다른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 피트니스 클럽 운영자가 말을 하는데 1월 달 피트니스 센터는 말이죠. 무슨 공원 같대요. 그러다가 2월이 되면 썰물 빠지듯이 빠진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1월 달에 담배가 가장 안 팔리다가 2월이 지나면 판매량이 서서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 절실해서 새해는 꼭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까지 했는데 해마다 2월이면 무너져 버리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연초에는 나름대로 단단히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3일마다 작심하자라고 외치기도 하고 계획을 잘게 쪼개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워서 실천을 하자. 그런 충고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포기하고 마는 그런 계획이 쓰라리죠.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포기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통계 브레인 조사 연구소라는 셀이라는 분석 전문 기관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 중에 92% 정도가 실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100명이 새해 결심을 하면 그중에 8명이 성공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결심을 하고는 며칠 만에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또 자학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간이란 나약한 갈대, 생각만 하는 갈대가 아닌가 싶네요. 아이고, 그렇지만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결심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현상을 하나의 신드롬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증상을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자넷 폴립이라고 하는 교수가 주장한 건데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니까 새 결심을 했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한 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유를 미국의 UCLA 대학의 로버트 마우어라는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결심을 한다는 것은 뇌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행위인데 이같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뇌는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새해 결심을 성공하지 못했다. 작년이죠. 올해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정말 위안이 되네요. 그렇지만 새해 결심이나 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또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물론이죠. 새해 결심을 성공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어쨌든 최소 8%의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계획을 다 성공할 수는 없지요. 사실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일본의 그 진화 생물학자가 있는데 하세가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일개미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걸 2대 6대 2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가 둘이면 빈둥대면서 가끔 일하는 일개미가 6이고요. 또다지 일을 하지 않는 일개미가 또 둘이라는 것이에요. 또 208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법칙인데요.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 학설은 전체 결과의 80%는 20%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20%의 소비자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경향, 또 국민들 중에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는 경향, 직장에서도 20%의 근로자가 80%의 일을 하는 경향, 그것이 바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레토 법칙은 그 소득 분포에 관한 경제학적 법칙인데 뭐 유럽 각국의 통계를 통해서 얻은 경험적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20%에 들어가는 엘리트가 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 20%의 엘리트가 어쩐지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92%는 실패하는 새해 결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결심을 세운다는 것이. 왜냐하면 8%는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20%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되는 점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결심의 성공률을 말씀드리기보다 우리가 새해 꿈꾸는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마 연초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꿈 이루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새해 결심과는 별도로 무슨 꿈을 이루고 싶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대개는 건강, 또 젊은 사람들은 취업,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자기 개발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통계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꿈인가? 또 새해 어떤 꿈을 꿀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간절한 것을 꿈꾸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좀 색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가 오면 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계획을 세워보지만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실패하고 말았다면 금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꿈을 이루는데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맞아야지요. 내 꿈이 사실은 주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좀 색다른 꿈을 좀 꾸어보자는 거죠. 색다른 꿈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나면 또 작년을 되돌아보면 항상 정신없이 1년이 갔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왜 정신없이 1년을 보냈을까요? 아마 그것은 나 자신을 찾지 못하고 남의 정신에 휩쓸려서 그저 세월을 보냈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들 바빠서 그랬다라고 합니다만 바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못했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자신만을 위해 자기를 위한 시간을 쓰면서 바쁘다고 말할 사람은 없죠. 결국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시간은 없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스스로의 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학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산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시간은 없다. 가슴이 찔리는 이야기인데요.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학생들이 당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많아요. 뭐 다이어트를 해서 좀 살을 빼겠다. 또 용돈이라도 알바를 해서 벌어야 되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취직 그것을 좀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꿈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학생들한테 그건 꿈이 아니라 욕구다라고 말해줍니다. 건강이 꿈이겠습니까? 월급이 꿈이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건강과 돈이. 그렇다면 우리는 올 새해 들어서는 좀 새롭고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새해 결심 같은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자기가 일생을 바쳐서 추구하고 싶은 어떤 것, 그런 것이 꿈 아닐까요? 저는 그걸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욕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 욕구는 많은데 정작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욕구만 있대 꿈은 없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꿈을 찾고 또 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을 찾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꿈은 오로지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면 속에 자신이 여럿 있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내면 속에 수많은 자신들이 서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참다운 자신, 그 참다운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다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이루는 것이 저는 또 진정한 꿈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이야기해 보면 그런 꿈을 찾으려면 우리 안에 욕구들을 그럼 버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꿈은 바로 욕구들을 다 채워야 찾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꿈을 못 찾겠습니까? 그것은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선 첫째는 돈이 없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고 세 번째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꿈을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무한히 충족됐다고 한번 상상 속에서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상상 속으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한테 무한한 돈이 있고 또 시간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가정 하에서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제일 뭐 하고 싶지? 또는 너 지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욕구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대답하는 말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 시도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거의 한 80~90%가 저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강한 거죠. 그럼 상상 속에서 마음껏 해외여행을 해라. 아주 초호화 그리고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즐겨봐라.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근데 그 해외여행을 얼마 동안 하고 싶은가? 한 20년 하면 좋겠나? 한 30년 하면 좋겠나?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그건 아니고요. 한 2년이나 3년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그 해외여행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다고 치자. 그리고 즐기고 나서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뭐 하고 싶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답이 얼른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가장 큰 욕구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무엇인지도 얼른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돈도 많고 시간도 무한정 있고 구애받을 것은 아무도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계속해도 질리지 않을, 실증이 나지 않을 그런 일이 없을까 하고 계속 물어보면 의외의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음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속의 내면이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외의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자기는 천국에 간다면 최초 100년은 책을 읽고 그 다음 100년은 책을 쓰고 싶다고 했어요. 처칠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처칠이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점수가 낮았는데 오직 모국어인 영어만은 최고 점수였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윈스턴 처칠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끝났다 해서 그 공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면이 속삭이는 소리를 그 유명한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하늘이 부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잘 아시죠? 지노박씨의 vocation, 소명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우리는 천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이 부르는 소리에, 소명에는 재능과 소질이 숨어 있다고 하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달란트라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달란트가 천재성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서 하고 싶다고 속삭이는 일은 내 내면이 말하자면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늘이 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현대인들은 자기의 욕구를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정 하늘이 부르는 이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았다고 하는 말은 이런 내면을 되돌아보지 않고 남의 정신 속에 살았었다 그런 뜻 아닐까요? 이런 자기 스스로의 내면과의 대화를 성찰이라고 말하기도 좋고 또 명상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선이라고 말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갑자기 머리가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밥을 굶어도 잠을 안 자도 하기만 하면 힘이 나고 실증 나지 않는 일,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피아노 치는 일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꿈이고 소명이고 천직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호박 선생님이 피아노는 하늘이 내려주신 탤런트고요. 맞습니다. 저도 천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보세요.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한 소절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연주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재 진호박 씨의 피아노 연주 한번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꿈을 꾼다 때로는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우리 꿈을 꾼다. 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저하고 대담할 때의 목소리하고 노래할 때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아마 진호박 씨 내면에 있는 여러 나 중에 하나에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참다운 나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역시 천재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진호박 씨 피아노 연주한 노래는 하늘이 부르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감동을 주고 성공합니다. 우리가 학이지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배워서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생이지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저절로 하는 것이에요. 타고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못 찾고 또 눈앞의 생활과 욕구에 갇혀서 그 꿈이 무엇인지조차 찾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꿈을 이루고 못 이루고를 떠나서 나의 꿈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참한 일 아닐까요? 공감합니다. 지구상의 생물체 중에 꿈을 꾸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겠죠. 다시 말하자면 꿈을 꾸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새해 연초에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쯤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첫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진정한 자신을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이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단순한 새해 결심이나 계획이 아닌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자는 말씀이신데요. 당장의 욕구가 아닌 진정한 나의 꿈. 네. 새해는 모두가 이런 꿈을 찾고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외침, 우리 아이스크림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아이스크림의 외침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꿈과 욕구는 다르다. 진정한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찾아 가꾸는 한 해가 되자. 오늘 조금 긴데요. 좋습니다. 그러다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네. 꿈과 욕구는 다르다. 진정한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찾아 가꾸는 한 해가 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